네, 공통 부분 1단원 모집 종사자의 이해의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는요. 재무 설계 그리고 보험 모집 프로세스, 우수인증 설계사 관련된 내용으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교재 17페이지 재무 설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설계 같은 경우는요. 우리 보험인데 재무 설계와 연관성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보험도 마찬가지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의 필요성 또는 재무 설계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또는 과정 등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 교재 17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재무 설계의 필요성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1번, 고용불안과 조기퇴직. 자, 재무 설계가 필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고용불안과 조기퇴직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지기가 어렵고 또는 직장을 가져도 오랫동안 일하기가 요즘 참 어려워진 생활이다 보니 우리가 재무 설계를 통해서 나의 자금을 잘 운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해진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2번, 다양해진 금융상품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금융상품이 많이 다양해지고 있다 보니 재무 설계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금융 관련돼서 내가 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금밖에 들 수 있는 게 없다. 다른 상품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모두가 다 적금을 들겠죠. 근데 다양해진 금융상품, 즉 주식도 있고요. 채권, 펀드, 적금, 보험까지 다양해지다 보니 내가 이 자금을 적금에도 하고 펀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재무 설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OX 포인트 19번을 봐주시면요. 단일화된 금융상품이라고 실제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재무 설계의 필요성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자, 이랬을 땐 단일화된 금융상품이 답이 되겠죠. 실제적인 재무 설계의 필요성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저금리 기조. 자, 이자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높은 이율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재무 설계의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18페이지를 넘어가 주시면 4번 자기 책임 강조 그리고 5번 금융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 고조 등의 내용이 재무 설계의 필요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재무 설계의 단계를 보도록 할 텐데요. 초록색 글씨로 1번부터 6번까지에 대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사실 모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고객님을 재무 설계해 준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첫 번째, 상대방의 목표를 먼저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 사람들마다 다 목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안에 집을 산다. 또는 어떤 사람은 3년 안에 차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 다를 수 있으니 첫 번째, 목표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목표까지 확인하고 우선순위 했으니까 정보를 수집을 해야겠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지, 지금까지 지출이 얼마인지 등등의 정보를 확인을 하고요. 세 번째, 고객 상태를 분석하고 재무 상태를 진단해야 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버는데 지출은 150만 원인 이런 구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진단해서 지출이 너무 많다라던가 아니면 저축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는 분석과 진단을 내린 후 전략의 개발 그리고 실천 계획을 작성합니다. 재무 설계를 실제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할 수가 있는 게 정기적으로 리뷰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한 번 놔두고 가장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초기 계획 수립을 계속 추진한다. 맨 처음에 수립한 계획을 그대로 계속 추진할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율이 바뀌면 더 좋은 상품으로 바꿔가고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기적인 리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재무계획의 재평가와 수정,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재평가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를 정리하는 걸 17페이지 한 장만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문제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 18번 문제. 재무 설계의 개념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고객이 개인적인 상황과 자산 재무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2번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설계. 3번 고객에 동의하여 설계된 계획의 실행. 4번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초기 수립 계획 계속 추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계획을 잘 수립을 했더라도 중간에 뭔가 안 좋아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계속 추진할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재무설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설계의 필요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출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저금리 시대라고 나와 있죠. 딱 봐도 이자가 적어지니 더 높은 이유를 찾아서 재무설계를 하는 겁니다. 3번, 특정 계층이 금융 관련 고급 정보 독점에 따른 불안감 해소. 자, 일단 딱 봐도 뭔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죠. 무슨 말이냐면 재무설계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있는 거지 특정 계층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19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모집 프로세스 챕터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장인 20페이지로 다시 한번 넘어가 주시면 자, 보험 모집 프로세스에 관련된 단계들이 나옵니다. 총 6가지로 되어 있고요. 보험 모집 프로세스, 아까 모집은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보험을 체결하는 그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단계에 대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페이지 중간에 있는 1번 가망고객 발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망고객 발굴은요, 말 그대로 가능성이 있는, 즉 나에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발굴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보험 모집 프로세스는 제가 칠판과 함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칠판에는 관련된 키워드들을 좀 정리를 할 테니까요. 마지막에 칠판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키워드들과 이 단계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칠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망고객 발굴 부분입니다. 자, 가망고객 발굴 부분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연고를 통한 가망고객 발굴입니다. 연고, 즉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고를 통한 방법의 특징은 교재를 한번 봐주시면요.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내가 접근이 용이하고, 그러니까 즉 연고를 통해서 내가 고객 발굴하는 데 있어서 만나는 게 좀 더 쉽겠죠.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오늘 저녁에 커피 한잔 할래? 라고 해서 만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아는 다른 후배한테 내가 오늘 뭐 좀 알려줄 게 있는데 같이 한번 만날래 했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망고객 사전 식별이 용이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최근에 자동차를 산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가 자동차 보험이나 뭔가의 보험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내가 미리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최근에 조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지금 당장 보험 가입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먼저 내가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선별이 용이하다. 그리고 단기간 내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또 연고의 큰 장점입니다. 내가 핸드폰 연락처에 등록된 친구들이 모두가 다 나에게 어떻게 보면 연고를 통한 가망 고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연고를 통한 방법의 특징이 아닌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지인이라고 해서 약관이라던가 증권 등의 내용을 전달을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고를 통한 방법에서도 약관이나 증권 등은 꼭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 유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칠판으로 가주시면요. 가망 고객 발굴에는 두 번째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연구를 통한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소개를 통한 방법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소개를 받으면서 내가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재로 와주시면요. 20페이지 아래쪽에 소개의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 의한 신용으로 대화와 판매가 용이하다. 즉 내가 아는 친구가 나에게 소개시켜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신뢰가 좀 쌓여있는 상황이겠죠. 방문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자, 소개를 받은 사람은요.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방문할 수가 있겠다. 유력한 가망 고객 발굴이 용이하다도 같은 내용이고요. 21페이지 상단에 사전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서 치밀한 판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연고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소개는 조금 더 치밀할 수가 있습니다. 소개를 시켜준 사람에게 정보를 물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소개 특징에서도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서 잘못된 내용을 하나 적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절대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자, 소개를 받아서 계약을 했더라도 충분히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는 틀린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페이지 왼쪽 상단에 OX 포인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OX 포인트 22번. 연고를 이용한 고객에 한해 증권과 약관 전달 생략이 가능하다. X라고 했죠. 약관 전달 또는 증권 전달을 꼭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OX 포인트 23번. 보험 가입 후 계약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특히 이 소개의 특징에서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해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칠판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단계인 접근을 볼 텐데요. 접근은 말 그대로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키워드는 유리한 환경 조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로 내가 안내하는 것과 직접 만나는 것은 다르겠죠. 그래서 접근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키워드 유리한 환경 조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접근 단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났으니까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많은 정보를 수집하겠지만 여기서도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5대 필요자금입니다. 자, 교재를 봐주시면요. 5대 필요자금이 어떤 건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21페이지 아래쪽에 5대 필요자금. 생활비, 양육비, 주택 구입비, 노후자금, 긴급 예비자금. 이게 총 5가지를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5개의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20페이지의 22번 문제를 보시면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자, 보험 판매 프로세스에서 정보 수집 단계 중 5대 필요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생활비, 2번 긴급 예비자금, 3번 교육비까지는 아까 다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4번 장례비는 이 5대 필요자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유념해서 문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서 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2페이지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계가 이제 가입 권유입니다. 자, 칠판을 봐주시면요. 가망 고객 발굴을 해서 만나서 이제 정보까지 수집을 했으니 이 사람에게 가입을 권유를 해야겠죠. 그래서 가입 권유에는 핵심 키워드가 최적의 위험 보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나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보험 가입 이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보를 수집했을 텐데 예를 들어 고객님께서는 운전을 하시지 않는데 뭐 또는 차가 없으신데 자동차 보험을 권유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수집하고 나서 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뭐 예를 들어 가족력 중에 암이 있다. 뭐 부모님이라던가 가족들 중에 암 진단받은 이력이 있다. 그러면 고객님께서 암보험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암보험을 우리가 요청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는 최근에 자동차를 샀다라고 하면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을 이렇게 보장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최적의 위험 보장을 설계하는 것이 가입 권유 단계의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와주시면요.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고객을 만나서 정보를 수집해서 최적의 위험 보장을 했으면 우리에게 최종 목표는 계약 체결일 겁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의 키워드는 최종 목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목표를 이행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고객 서비스의 시작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체결하고 나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고객을 내가 관리하고 또 보험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인 소개를 확보하는, 이 고객님께서는 나에게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 주변에 다른 분들을 좀 소개해달라는 소개 확보가 마지막 단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마지막 단계가 소개 확보 및 증권 전달이죠. 이 증권 전달이 일단은 보험회사에서의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고객에게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증권 전달의 키워드는 최종 확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약 체결의 최종 목표와 증권 전달의 최종 확인, 뭔가 글자가 좀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2페이지에 있는 보험 판매 프로세스 단계를 한번 정리했는데요. 칠판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망 고객 발굴은 연구와 소개의 방법이 있었고요. 각각 연구와 소개의 특징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고요. 만났으니까 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해야겠죠. 그래서 5대 필요자금, 대신 5대 필요자금에는 장례비가 해당되지 않는다. 자, 정보까지 수집했으니까 가입을 권유하겠죠. 최적의 위험 보장으로 설계해서 가입을 권유한 후 최종 목표는 계약 체결이다. 근데 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소개 확보를 하고 고객님께는 최종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증권 전달 과정까지 해야지 보험 모집 프로세스 6단계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키워드와 문제가 같이 밀접하게 나오니까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은 23페이지인데요. 자, 23페이지와 교재 24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25페이지까지 어느 정도 쭉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문제에서 조금 자주 출제됐던 문구를 정리만 해드릴 건데요. 교재 24페이지에 위쪽 초록색 글씨로 보험 설계 전문가로서의 직업 윤리 한번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들인데, 왼쪽 OX 포인트 26번 고객 정보를 동료와 공유할 수 있다, 뭐 이런 문구가 나오면 우리 고객님의 정보를 내 동료라고 해서 마음대로 공유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체킹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집 종사자 2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교재 25페이지의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를 보도록 할 텐데요. 우수인증, 뭔가 잘하는 사람에게 인증을 해주는 거겠죠. 뭔가 잘하는 설계사에게 인증을 해주는 건데, 그냥 영업만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업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25페이지 아래쪽에 현황을 봐주시면요. 우수인증 설계사로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험 설계사와 개인 전속 대리점이다. 개인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뒤에서 한 번 더 배울 겁니다. 개인 전속 대리점이고요.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해서 아래쪽에 1년간 우수인증 제도 자격을 부여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26페이지를 넘어가서 가운데 쪽에 있는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는요, 첫 번째 적용 대상은 보험 설계사 및 전속 개인 대리점이다. 개인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근속기간은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일한 사람부터 이 우수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아무리 잘했어도 들어온 지 1년 또는 2년밖에 안 됐으면 우수인증 설계사가 안 됩니다.
세 번째, 뭐 유지율, 소득 실적 모두 좋아야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마지막 줄에 있는 기타의 불안전 판매 및 모집 질서 위반 무 가로치고 0건이라고 되어 있죠. 불안전 판매와 모집 질서 위반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용어인데요. 아까 우리가 의무라고 이제 설명드렸던 약관 전달이라던가 아니면 고객님께서 꼭 해야 되는 자필 서명 등의 꼭 이행해야 되는 내용들을 제대로 이행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불안전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약관 전달, 자필 서명, 청약서 전달 등등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이행해서 불안전 판매권이 없어야지만 우수인증 설계사가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우수인증 효력상실 사유는 한번 읽어보시고 앞서서 설계사나 대리점 때 등록제한 사유에서 잘못된 행위하면 2년 동안 금지한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수인증 설계사도 잘못된 행위를 하면 2년 동안 금지한다. 항상 잘못된 행위는 2년 동안 금지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문제 풀 때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수인증 설계사 혜택은요. 따로 추가적인 뭔가의 지원보다는 교육적인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험연수원과 연계하여 보험 전문 교육을 수강하도록 무상 지원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체킹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24번 문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및 대리점 제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세요. 1번 인증을 도용한 경우 2년간 금지한다. 아까 제가 잘못된 행위하면 2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 2년간 금지한다가 일단 정답이고요. 그럼 2번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 3번 인증 대상자는 설계사 법인보험 대리점이 아니라 개인 보험 대리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 인증 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아닙니다. 보험협회이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 모집 종사자의 이해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한 번만 더 중요한 내용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모집이었습니다. 모집이라 하면 중개 또는 대리의 방법이 있다. 중개는 보험 설계사와 중개사, 대리는 보험 대리점이 운영하는 내용이고요. 자, 중개는 어떠한 권한이든 없었습니다. 대리는 어떠한 권한이든 모든 권한이 다 있다. 이런 내용들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각각의 종사자들의 특징들을 배웠고요. 보험 설계사는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3년 내이면 등록 요건이 가능하다. 대리점은 여기서 1년만 더 추가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 제한 사유. 이제 잘못된 행위를 하면 2년 동안 못하고요. 그 다음 파산된 사람은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등록이 제한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차 모집 설계사 있었으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험 대리점은 설계사와 비슷한 내용인데 등록 제한 사유에서 비영리법인 단체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 업자, 근데 자동차 관련 업자에서 중고차 수입차, 방송 채널 사용업자, 자동차 판매업자는 가능하다고 했죠. 이런 부분들만 좀 체크해 주시고 자기보험 대리점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농협은행은 가능한데 겸용여신업자는 제외된다. 그리고 보험회사도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과 제외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와서 재무설계로 넘어왔죠. 재무설계와 이제 필요성과 거리가 먼 것은 단일화된 금융상품, 즉 단일화된 금융상품은 재무설계 필요성과 거리가 멀다라는 거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또 배웠던 보험 모집 프로세스 총 6단계 해서 총 6단계마다의 키워드들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가망고객 발굴, 그다음에 접근, 정보 수집, 가입 권유, 계약 체결, 소개 확보 및 증권 전달에서 각각의 키워드들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로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 배웠으니까 자, 1단원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2단원부터는 정말 보험 뭔가 상품적인 내용 또 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도록 할 텐데요. 1단원에 배웠던 내용들 조금만 잘 정리하시면 연계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공부하시는데 이 부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단원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부터 2단원
손해보험 기초 이론부터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